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 조금, 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한령, 빗장푼 대륙에서 박서준, 송혜교, 이종석 중국 3대 OTT 뚫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까지는 그죠. 한한령 부분 때문에 드라마, 게임 관련, 게임 쪽이 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이었는데, 이제 조금, 좀 열릴 기미가 조금 보인다고 하네요. 1월에서 5월 중국 TV 그리고 OTT의 한국 드라마 13편이 정식 공개가 되었다고 하고, 올 상반기 최신작도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K-팝, 게임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조금 더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 일단은 미국과 조금 동맹 강화 부분,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부분이었죠. IPEF에 좀 가입하는 조건. 일단은 중국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 또 후폭풍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부분까지는 우리 K-팝 약간 드라마 쪽에 대한 부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중국 관련주 그죠? 또 추후에 또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 드라마, 케이팝, 게임 관련해서 조금 더 호재 쪽으로 조금 작용할 사항이 있겠죠. 미국 CDC 원숭이 두창 전 세계 700여 명 이상 감염이 지금 확산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350건, 4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700건 이상이 파악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서도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글로벌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제가 알기로 35개 국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35개국 정도에 한 700건 정도라고 하면 일단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상하이 이어서 베이징도 6일부터 정상화 단계 진입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6일부터 식당,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등교 수업 또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일단은 핵상 검사, 말 그대로 PCR 검사 좀 증명 시간도 조금 완화. 한 번 검사를 맞으면 기존에는 48시간 정도 유효였는데 72시간으로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상하이가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데 이어 6일부터는 베이징의 방역을 위한 각종 제한 조치도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또 중국도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는 상황이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쪽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조금 훈풍이 불듯하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죠. 상하이, 베이징 내 봉쇄 완화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또 유가 자체가 120달러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115달러, 120달러 부분 또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유가가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물론 오펙 플러스 쪽에서 정산 합의는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산 합의에 대한 부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베이징 봉쇄 완화됨에 따라서 호재 쪽에 대한 부분은 화장품, 중국 관련주, 조금 악재는 물가 쪽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유가 쪽에 대한 부분. 7,800억 빚낸 CGV 범죄도시 인기에도 재무 여력 먹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엔데믹 다가오면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영화 관련주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CGV도 말 그대로 조금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CGV 쪽에서 전환사채 4천억인가 5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 이후 부분으로 주가가 계속 내려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오프닝 됨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개봉 흥행작이 또 개봉 예정임에 따라서 극장 매출, 그리고 팝콘 매출, 음식료 매출 부분도 증가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무 부담, 차입금 자체가 많아서 재무 부담을 조금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CGV 말 그대로 이런 좀 4천억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 발행 입금만 없다고 하면 리오프닝 주에 좀 들어가 있을 듯한데,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서 CJ, CGV는 주가가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여름은 오랜만에 해외여행 나가볼까 해서 저가 항공주죠. LCC 주가 날개 달았다라고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제주 항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계속 휴엄 상태였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여름 휴가철 대목을 앞두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섰다. 특히 일본 하늘길이 열리면서 인천공항 국제선 운항성도 2년 만에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주항공, 뭐 진에어, TA 항공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이 이익 비중의 5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가 비용 항공사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큰 또 호재로 작용되는 사항이겠죠. 일본 항공편이 또 열린다고 하면 제주 항공 쪽에 대한 부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리오프닝 주, 특히 또 여름철 약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과열되는 우크라이나 테마주 투자 주의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금 전쟁 이슈 부분으로 계속 뭐 그 관련된 테마 쪽이 그죠 순환매로 돌면서 뭐 급등과 또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6일에서 7일인가요? 우크라이나 차관 방문의 일부 종목 상한가 또 관련된 종목들 주가 급등에 일부 기업 인원들은 주가 고점에서 또 주가 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다양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건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열의 우려가 나온다. 해서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난 3일 뭐 서현탑 메탈과 서암 기계공업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뭐 해인도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재건 기대강 관련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 6일에서 8일 또 한국을 방문한다는 또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 부분으로 마찬가지 또 관련주 테마들이 또 급등락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현탑 메탈, 서암 기계공업, 도화 엔지니어링, 해인 등등해서 조금 이슈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건 관련 부분 먼 옛날 이야기 부분입니다. 이번 주 증시 중국 봉쇄 완화, 아까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정산, 물론 그죠. 정산하지 않는 것보다 정산하는 게 훨 좋은데 유가 상승을 저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공포 심리는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 미 증시 일단은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게 나왔어. 그죠? FOMC가 앞으로도 긴축에 대한 강화 부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 부분으로 미 증시가 또 급락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10일 날 또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 예상치는 8.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면 말 그대로 호재 부분이겠지만, 인플레이션 픽아웃 우려, 호재 부분이겠지만 8.3보다 또 높게 나온다고 하면 또다시 조금 아직 인플레이션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 내 2600에서 272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사면 중간배당에서 벌써 이제 6월달이죠. 6월달이면 또 1년의 반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중간배당 짭짤한 여름 보너스 받으려면 해서 올 20개사 정도가 중간배당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중간배당을 앞두고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도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중간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해서 5년 연속 중간배당한 기업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한원시스템, KCC,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쌍용 CNE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배당 받으려면 이제 6월 28일 부분이죠.
해서 6월 30일을 중간 배당 기준일로 삼는다. 통상 배당금은 7, 8일께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보너스로 이루어진다. 해서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기준일 이틀 전인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면 또 이런 또 중간 배당 뭐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7곳 부분이랑 또 같은 기간 중간 배당을 4번 한 기업 현대차, SK, S-오일 뭐 등등 해서 중간 배당 관련 또 종목 부분이고요. 사상 최고 유가 139달러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전쟁 장기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 아까 상하이 베이징 봉쇄 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당연히 또 유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입니다. 오펙 플러스 7, 8월에는 이전에 합의했던 정선량에서 50% 늘리기를 했지만 유가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 제재한 부분이라서 말 그대로 공급량이 못 따라가죠.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는 상황인데 공급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유가 139달러 최고가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폭탄 맞은 종목 진짜 폭락했나 해서 오히려 오른 종목도 있다라고 하네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10개 종목 13%는 하락, 코스피 14% 떨어졌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67%쑥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이후 기준상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HMM,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우리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가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5월 3일 종가 기준상 그리고 5월 31일 종가 기준상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쪽 10개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존에 두산 중공업 부분이었죠. 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가 폐지가 되는 이슈 부분이 가장 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말 그대로 급등을 했던 사항이었고 나머지는 공매도 거래대금 말 그대로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17%, 카카오 25%, LG화학 35%, HMM도 그죠? 뭐 분기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12%대, 우리 셀트리온도 34%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대금 3.4조 부분이지만 주가는 67%대 급등.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 부분이죠. 대부분 공매도 금액이 많다고 하면 거의 99% 이상은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은 특별한 케이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5일 간단한 주요 뉴스 부분이었습니다. 내일 또 휴일이죠. 내일 휴일도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